네, 영상 하나 더 찍어 보겠는데 이번 주제는 운전면허 시력 검사로 인한 공포 그리고 트라우마의 무서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운전면허 이제 갱신을 했어요. 운전면허 갱신했는데 일종 보통이었는데 아시겠지만 일종 보통은 시력에 있어서 양쪽 눈을 뜨고 0.8이 넘어야 되고 한쪽 눈으로 했을 때 각각 0.5가 넘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약간 눈이 많이 나빠서 혼자 집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좀 애매해요. 한쪽 눈이, 특히 오른쪽 눈이 0.5가 못 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운전면허 적성 검사 갱신 기간은 보통 1년이죠. 그래서 올해 초부터 저는 운전면허 이제 갱신을 해야 된다. 올해 1년 안에만 하면 된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1년 동안, 지금이 11월 말인데 근 11개월 동안 엄청난 공포에 시달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적성검사 하러 가서 시력 제거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설사 제가 진짜 0.5가 한쪽이 안 나와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종 보통은 이제 못 따요. 대신에 보통 그런 경우 2종을 줘요. 2종은 양쪽 눈을 뜨고 0.5만 넣으면 돼요. 근데 저는 양쪽 눈 뜨고는 0.5는 너끈히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노무사이자 행정사이기 때문에 큰 트럭 몰일 같은 건 없어서 일종 보통 없어지고 2종으로 그게 강등돼도 저한테는 아무 영향을 안 줘요. 그리고 설사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 눈이 진짜 나빠져서 0.5도 안 된다, 양쪽 눈을 뜨고. 그래서 운전면허 자체가 그냥 박탈됐다. 그래도 저한테는 별 영향 없어요. 저는 뭐 운전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교통 좀 타고 다니면 돼요. 불편하더라도. 이렇게만 놓고 보면 제가 공포심을 가질,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저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 시력 테스트하러 이제 병원 가거나 아니면 그 운전면허 시험장 가는 게. 왜냐하면 어릴 때 저한테는 이 시력이라는 게 너무너무 극심한 공포를 제가 그 시력 때문에 제가 겪어서 그래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눈이 급격히 나빠졌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영양실조 같은데 어쨌든 눈이 엄청 나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면 이제 신체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뭐 제대로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야매 비슷하게 시력 측정표를 갖다 놓고 거리 3m 떨어진 데서 재고 이제 그래서 시력을 측정한 다음에 나쁘면 담임들이 그래요. 애들한테 집에 가서 안경 맞춰 갖고 와라 뭐 이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때부터 눈이 급격히 나빴는데 담임한테 그런 얘기를 항상 들었죠. 빨리 집에 가서 안경 맞춰 달라고 그래.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집에 돈이 없고 안경 맞춰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경 얘기 해봤자 집에 돈이 없어서 사람들은 마음만 아파할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몸으로 버티자. 그래서 결국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눈은 급격히 나빠졌어요. 참고로 저는 눈이 진짜 나빠요. 초고도근시에. 그래서 그 안과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눈 나쁜 사람 되게 드뭅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예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초등학교를 다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동창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제가 걔네들 얼굴을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학교에서 칠판에 선생님들이 보통 판서해주고 학생들한테 베껴 쓰게 한 다음에 가르치는데 저는 한 번도 칠판에 선생님이 판사해준 걸 제대로 보고 쓴 적이 없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결국은 옆에 있는 짝이 쓴 걸 이제 베껴 쓰는데 그것도 짝이 안 보여주면 제대로 못 베껴 쓰고 또 선생님들한테 혼나요. 선생님들은 제가 딴짓하고 칠판에 있는 거 베껴 쓰라고 한 시간에 딴짓하고 놀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를 막 혼내요. 이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되게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남자애들끼리 싸움을 해도 저는 맨날 져요. 상대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다가 눈이 안 보이니까 맞춤법도 모르죠.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적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저는 이제 복날 개 패듯이 맨날 맞았어요. 맨날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시력이 나쁜 게 제 탓은 아닌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느 비 오는 날에 제가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저 빗물이 내 눈 안에 들어와서 내 시력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러면서 그때 막 신한테 빌었어요. 내 눈이 좋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억나요. 근데 당연히 저절로 좋아지진 않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0여 년을 보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시력 측정에 대해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병원 가서 운전면허 그 시력 측정했다가 잘 안 나오면 그냥 안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게 뭐 큰일 안 나잖아요. 그렇다고 뭐 나라에서 저를 잡아가겠어요. 뭘 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 어릴 때 그 기억이 이제 떠오르면서 시력 측정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 갔다가 일종 보통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종도 안 되거나 그럼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운전면허 못 따고 그냥 집에 오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1개월간 뭐 눈 운동도 하고 뭐 별 생쇼를 다 했어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큰 용기를 내서 갔는데 그냥 생각보다는 되게 수월하게 그 커트라인을 통과했고, 그래서 커트라인 통과하고 너무 좋아하니까 거기서 이 시력 측정해준 여자 그 뭐라 그러죠? 안경사라고 그러나요? 거만이라고 그러나요? 그 젊은 여자였는데 되게 좀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이제 종이 떼준 거 가지고 경찰서 가서 민원실에 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하게 됐는데, 이걸 왜 제가 굳이 이제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인데 이걸 영상으로 만들었냐면, 트라우마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영화에서 맨날 트라우마 거리고 뭐 연예인들도 껄풋하면 토크쇼 나와서 트라우마 그래서 트라우마가 요즘 개나 소나 떠들어대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트라우마는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 어떤 유태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태인이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아우슈비츠에서 가족 다 잃고 혼자만 살아나왔어요. 살아나왔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서독에 이제 거주를 한 거예요. 그때는 동독이랑 서독으로 이제 독일이 둘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서독은 민주주의 국가였잖아요. 서독에서 그럭저럭 먹고 사는데 어느 날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근데 뭐 큰 교통사고도 아니고 대인도 아니고 대물이었고 뭐 아주 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통지서가 우편으로. 교통사고 조사를 해야 되니까 경찰서로 좀 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누가 봐도 별거 아닌 교통사고였고 가서 뭐 조사 받으면 그뿐이에요. 그래서 진짜 상황이 안 좋아도 범칙금이나 과태료 좀 내고 나면 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살을 했어요. 그 통지서를 받고. 왜냐?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에 끌려갈 때도 그런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때 이제 나치치하의 독일에서 무슨 조사를 하러 경찰서로 좀 와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별 생각 안 하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유태인이란 이유만으로 이제 잡힌 다음에 구치소에 들어갔고, 구치소에서 바로 아우슈비츠행 특급 열차를 타고 아우슈비츠로 끌려간 거예요. 이 사람한텐 경찰서에서 통지서가 오고 경찰서에 가고 조사받는 게 과거의 그 트라우마를 떠올린 거예요. 떠오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밤새 경찰서에 어떻게 가지? 너무 무서워. 어떻게 하지? 너무 무서워. 이러다가 어쩌지도 못하고 그냥 새벽에 자기 머리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겨서 죽어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참 바보스럽죠. 그냥 이미 민주주의 사회가 된 독일인데 뭔 일 있겠어요? 경찰서 가도 그냥 싫은 소리 좀 듣고 조사받고 도장 찍고 범칙금 내라면 범칙금 내고 그리고 끝나면 되는 문제인데, 이 사람은 자살을 했어요. 이 사람한테는 그 정도로 무서웠던 거예요. 과거의 그 트라우마가. 근데 제가 이번에 시력 측정에서 1년간, 근 11개월간 생쇼를 하면서 고생하고 혼자 고민한 걸 생각하면 그 사람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진짜 트라우마는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혹시,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 본인이 이런 진짜 트라우마로 고생을 한다면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굴지? 내가 왜 이렇게 미친놈처럼 굴지? 그거는 과거에 그 사건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가 왜 너무 어떤 팔이나 다리가 지나치게 큰 무게의 돌에 깔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오랫동안 신경이고 뭐고 다 죽어버려서 장애인이 되죠. 그런데 왜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장애인이 됐냐고 손가락질 안 하잖아요. 너무 큰 트라우마는 일부 마음을 장애인처럼 일부 마음을 마비시켜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때 기억이 떠오르면서 또 마비가 된 것 같은 바보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런 일에 시달리신다면 자책하지 마시고, 혹시 주위에 가족이나 친구가 그런다면 너무 흉보지 마시고, 저 사람 과거는 정말 힘들었겠구나 생각하면서 사회에서 용이 나는 수준에서
그 사람에게 배려도 어느 정도 베풀어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